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의 법조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이런 거 음모론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미국에서 행정부에서의 자체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에서도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SNS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이렇게 국제행사,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다 이렇게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된 자들을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천명은 그간의 행정부 차원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를 쭉 해왔고 그래서 그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이런 거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그 연방법원,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거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소송,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면서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연방 대법원의 최근에 판결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은, 한국에 지금 얼마 전에 헌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음모다. 이런 거 의혹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그 탄핵, 관련해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은 바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공교로운 것이 미국이 지금 바꾸고 있는 데다가, 지금 그 주기현 재판부가 재판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씌운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부정 관련해서 선관위에 많은 병력은 아니고 일부가 갔죠. 극히 일부가 갔습니다. 국헌 문란, 이제 폭동 이런 건데, 폭동은 있은 게 없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느냐. 그 다음에 선관위 간 것이 지난번에 헌재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갖다 침해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현 재판부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묘한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법조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입니다. 여기서 투표 마감 시간에 이의 제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길을 열어줬어요. 미국의 일부 주에 보면 말이죠. 선거가 끝나고도 2주 동안 개표를 합니다. 2주 동안에. 그래서 2주 내에 들어온 걸 다 투표로 인정을 해가지고 개표를 하는 그런 거 희한한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들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법원도 좌파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오래된 건데 이걸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하느냐. 이러면서 기각을 시켜버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보스트 의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거 입장이 나왔어요. 선거법의 이의를 제기하기가 아주 쉬워질 수 있는 이런 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선거일이 끝나는데도 1주, 2주씩이나 늦게 온 걸 가지고 개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정선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게 미국에서도 좌파들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 대법원의 최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9명 중에 2명은 저기도 좌파인데 좌파 이 대법관이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서 그동안에 미국에서 이런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냥 그 법원 문두가지 못하고 기각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이랬던 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부분들, 특히 그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충격적인 이 부정선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산 투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표 시스템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선거일은 벌써 끝났는데 일주일, 2주일씩 가서 표를 계산하는 이 황당한 노릇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그런 그 우표 투표용지는 개표에 포함시키지 마라. 이런 거 행정명령을 내렸더니 이 좌파들이 여기 길을 쓰고 반대를 하고 일부 주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부 주에서는
이런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법이다. 이런 금지, 연방지법 판결까지 나왔어요. 이런 데 좌파 판사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여기 대해서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보스트 의원도 이제 초기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이 아주 좀 치열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그 야당 지도자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지금 이 둘은 또 이 뭡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공동 투쟁한 투쟁 동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또 그런 게 있었죠. 스마트매틱 CEO가 실토를 했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 스마트매틱 이걸 가지고 이 마두로가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약 100만 표 정도를 갖다 훔쳤다. 이런 것이 스마트매틱 CEO가 자기가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지금 그동안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 대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마두로가 이제 침실에서 끌려 나왔는데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마차도 이쪽에서 야당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당이 승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까보니까 마두로가 승리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떤 스마트 매틱이라든지 전산 시스템, 투개표 시스템을 갖다 조작을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두로 체포에는 바로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핵심 이슈가 여기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체포된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수의 글을 올린 이런 모습을 또 보인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단순히 음모로 취급하는 이런 게 좀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 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미국에서 지금 뭐 법원에서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단순히 음모론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갖다 의견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일축하는 믿을 수 없다. 타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주견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음모론에 심취해가지고 선관위를 침탈했다. 독립을 침해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뭐 병력이 갔다고도 볼 수 없고 일부가 간 것이고 거기서 어떤 무슨 뭐 소요나 폭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돌아왔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본인이 어떤 음모론을 신봉하는 그런 건 아니다. 1, 2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금 중앙선관위 몇몇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지금 내부망 외부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발견됐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엄이 선포된 김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내란 특검은 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 직위원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하여튼 이 부정선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에서도 점점 이슈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이슈화돼 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법조계도 어쨌거나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